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 재무회계 요 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 책이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분량도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책이 그 회계원리 기초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제가 회계원리 기초를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공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회계원리는 들어있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 기초 없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회계원리는 이 책하고 별도로 제가 강의를 조금 해놨습니다. 일단 그거를 알아야 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을 보면은 첫 장에 보면 이제 머리말 있죠. 요런 거 보면은 좋은 말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말을 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가이드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적어 놨습니다. 그 공부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초 회계 원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 기초 회계가 빠져 있다 이랬죠. 그래서 기초 회계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데,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어떻습니까? 오늘 또 풀어보고, 또 동일한 문제를 어떻습니까? 내일 또 풀어보고, 동일한 문제를 두 번, 세 번 자꾸 풀어보면 이게 숙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은 숙달을 시켜야 시간이 어떻습니까? 단축됩니다. 시간이 단축된다. 일단은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푸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가 좀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학 공부할 때 힘이 드는 이유가 그런 반복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 또 간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차밖에 없습니다. 1차.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1차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습니까? 2차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 세무사나 회계사는 어차피 2차가 있으니까 2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1차를 하는 거예요. 1, 2차 다 있으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사나 이런 간세사 같은 경우는 1차밖에 없단 말이죠. 1차.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차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 대비.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어떤 방법에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는 풍부하게 1, 2차 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해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회계학에 가행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1차에서 총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총점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가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보면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 간세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 이런 것이 들어있죠. 이런 것도 매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목차를 보니까 1장, 2장에서 목차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온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장이 보면은 1장이 지금 1장이 뭡니까? 1장이 회계 이론 및 재무제표입니다. 회계 이론 및 재무제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재무회계 관련된 개념이나 재무회계 관련된 이론 같은 것인데, 요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우선 그 회계학이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론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먼저 좀 해놓고, 이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강의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마다 이제 어느 책이든 1장에 넣어놨습니다. 그 1장에 넣는 것은 책 편제상 이렇게 1장에 넣어놨는데, 학습을 할 때는 이거를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굳이 1장에 있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 모든 회계 뭐 재무회계 책이 1장에 이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나중에 뭐 하면 뭐 그때는 굉장히 수월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로 하면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이 교재 몇 페이지 있습니까? 교재 그 36페이지 2장의 당좌자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6페이지 2장을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요 책의 내용대로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대로. 사실은 이제 저도 강의를 뭐 이렇게 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분필만 들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예제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또 예제 문제 같은 걸 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딱 보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강의의 그 집중도를 높이고 또 여러분들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힘이 들어도 이렇게 빔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좀 빨리빨리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손으로 쓰고 예? 이렇게 해서 몸으로 공부를 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눈으로 공부하고요. 또 귀로 공부하고 귀로 공부하고 또 뭡니까? 손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탁탁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막 제가 이래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뭐 핵심적인 것 뭡니까 이런 문제 풀고 뭐 예제 이런 거 하기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막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당좌자산은 뭐 어떤 걸 말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이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것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좌자산. 그래서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매출채권, 뭐 미수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뭐다? 당좌자산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어떻습니까? 곧 현금화 될 수 있는 이건 현금화 돼 있고 이거는 곧 현금화 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오죠. 자, 요거는 그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많다 하는 거는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그리고 통화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응 증권. 그러니까 통화와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응 증권,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 합니다. 요구불예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했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통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화 대응 증권이 들어가고 이런 요구불예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금성 뭐가 들어갑니까? 자산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라 하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입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요거를 결산일 당시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립니다. 결산일 당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취득 당시입니다. 내가 취득했을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지 결산일 당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게 아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주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 보니까 현금이 나오죠. 현금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통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권을 말합니다. 한국은행권 동전 지폐를 말하죠. 그러니까 통화는 이제 지폐, 한국은행권, 이제 동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대응 증권이 있습니다.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걸 알아두셔야 되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 이 안에 많습니다. 가계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이행자 수표, 수표라고 되어 있는 건 다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이 국공채에 보면 이자표가 붙어 있는데 그 이자 날짜가 있습니다. 그 이자표 날짜가 되면은 그 이자표를 제시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라도 만기가 도래하면 즉각 현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인데 이 국공채 같은 것이 만기가 도래했다. 그럼 거기 현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국세를 환급하겠다는 통지서입니다. 국세 환급 통지서. 이 국세 환급 통지서를 받으면 즉각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배당금 지급하겠다는 통지서. 요즘은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오더라도 보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하여튼 간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왔을 때 거기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일람 출급은 요거는 뭐냐면 은행에 일람 출급 딱 어음을 제시하면은 제시하는 그날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시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게 일람 출급 어음인데 보통 요거는 이제 그 무역거래에서 이런 어음이 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 소액한 전신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우체국 거의 우편한 증서 이런 거 거의 뭐 이용을 거의 잘 안 하죠. 옛날에 참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왜 안 합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 뱅킹 막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뱅킹해가 보내는데 우체국 가서 뭐 우편한 증서 끊어가 뭐 이래 하진 않죠. 다만 지금 또 시험은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는 우체국에서 이 우편한 증서는 소액한 전신한 이 우체국 가면 돈 바꿔주죠. 다만 요즘은 이제 활용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요구불 예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고객이 요구하면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돈 주세요 하면 지불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것이 보통 예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당자 예금이 있습니다. 당자 예금. 이 보통예금은 다 알죠. 은행에 보통예금 통장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예금할 때는 통장 가지고 가서 예금하고 찾을 때 그죠? 통장 가서 찾으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찾는 것도 뭐 그냥 카드로 뭐 인출하고 이렇게 하죠. 자, 당자 예금에 대해서는 뭐냐면 당자 예금은 이런 통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통장이 없고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 뭘 주느냐면 당자 수표를 줍니다. 당자 수표. 그럼 예금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통장이 없다 그랬죠. 예금할 때는 그냥 은행에 가서 예금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 시키면 은행이 입금증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입금했다고. 그리고 이제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뭘 발행한다? 당자 수표를 발행하죠. 당자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내가 거래처에 당자 수표 발행하면 거래처에서 은행에 제시해가 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 예금 아시겠죠? 뭐를? 당자 수표를 발행한다. 그럼 이 당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당자 수표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그 책을 줍니다. 당자 수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한 묶음을 일씩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자 수표 한 묶음 한 20장 줘요. 그럼 그거 다 쓰면 어떻습니까? 다 썼다 하면 또 은행에서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자 수표 발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요구불 예금 하나 뭐 알아도 현금의 구성 요소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요 좀 더 보통 현금의 구성 요소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거는 현금이라고 분개를 하고요. 분개를 할 때는 이거는 현금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잘 보세요. 회계처리 차변된 분개할 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현금이라고 분개를 하고 요구불 예금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예금은 그냥 보통 예금이라고 분개를 하고 당자 예금은 당자 예금이라고 이렇게 계정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 당자 예금을 현금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걸 또 현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예금, 당자 예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정을 설정을 합니다.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를 할 때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어떻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보통 예금, 당자예금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시를 할 때, 즉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공시를 하고 회사에서는 계정을 쓸 때는 현금, 뭐 보통 예금, 당자 예금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분개를 할 때 뭐 은행에 그 수표를 발행했다 이러면 당자 예금 이렇게 계정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통화내용증권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현금이 아닌 것. 자,
가급적이면 이 교재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야 공부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자,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현금이 아닌 것, 우표와 수입인지. 자, 우표는 그 통신비죠. 수입인지는 세금 대신 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하고 수입인지는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우표와 수입인재가 엄청나게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래 선언책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우표나 수입인재를 대량으로 구입해가 재고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표나 수입인재나 항상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실무적으로는 구입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우표는 통신비,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 선일자 수표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 선일자 수표는 어떤 거냐면 이 수표 중에서 아까 수표가 어떻습니까? 타인 발행 수표 속에 많이 있었죠. 송금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많이 있었죠. 여기 선일자 수표는 날짜를 선일자 앞서서 미리 발행했다는 겁니다. 선일자 미리 발행했다. 왜냐하면 수표를 끊어줄 때 오늘 날짜로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알겠습니까? 오늘 날짜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안 끊어주고 한 달이나 두 달 후 날짜로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발행해야 될 수표를 오늘 미리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취급하느냐? 이거는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어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럼 선일자 수표를 내가 선일자 수표 이거를 어떻습니까? 받으면은 이거는 받으름입니다. 받으름. 이거를 발행하면은 자, 선일자 수표 받았을 때 이거는 받을음으로 처리합니다. 받을음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럼 이제 발행하면은 발행할 때는 내가 이제 선일자 수표를 내가 발행할 수도 있죠. 발행하면은 지급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받았으면 받을 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동일하다. 말만 수표라고 되어 있지 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차용증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 차용증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금 대신에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차용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업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종업원 차용증서인데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여금으로. 이제 빌리간 사람은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차용증서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대여금으로 처리해야지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도수표는 수표가 이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 수표가 부도났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현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수표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도난 수표는 이제 그 대금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부도수표는 수표 자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보통예금 이래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구불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포함시킨다 그랬죠. 포함시키는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보통 예금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예금은 거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보통 예금 실무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 같은 데 보면 간혹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예금에는 이거 사용을 제한시킨다거나 그런 보통 예금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받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적금에 좀 가입해라. 그 대신 이 적금은 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적금은 해약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즉 대출 받으면 거의 다 이런 걸 했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이제 그 기업이 대출 받으면서 이런 걸 요구를 하면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실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그런 케이스다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했는데 그 적금은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제한을, 그러니까 인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용 제한을 딱 해가 이거 뭡니까?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이 인출을 못하도록, 이거 적금 해지라든지 돈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사용이 제한되는 거다. 다만 이제 보통 예금은 실무적으로 잘 없다 그랬죠. 없지만은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차월은 이건 어떻습니까?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좌 차월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다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은 뭐 당좌 차월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좌 차월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할 때 차감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 이 당좌 차월이 그런 당좌 차월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 그런 뭐 이런 그 규정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당좌 차월 이렇게 하면 뭘로 처리해야 된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 요거 시험에 이제 놓으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한매체 해놨습니다. 한매체 3개월 이내 한매 조건. 한매체는 이제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한매체를 판매하면서 3개월 이내 언제든지 다시 사달라 하면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한매체라는데 요거 3개월 이내 한매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초단기인데 여기에 1개월 이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짜리 초단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초단기 금융상품은 대개 그 기간이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항상 취득일로부터 한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채권은 이제 국공채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 그 뭐 사채 같은 거, 회사채 같은 거, 그다음에 국채, 뭐 지방채, 뭐 공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뭐 이런 공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3개월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3개월이 붙으면은 양도성 예금증서도 현금성 자산이다. 이 3개월이 안 붙으면은 보통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기 3개월이 없으면은 단기 금융 자산이 됩니다. 단기 금융 자산이 되는데 3개월이 없으면은 이 3개월이 붙으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는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이 은행에 가서 양도성 예금증서 하나 발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돈을 주면 발행을 해줘요. 이때 기간은 우리가 정합니다. 뭐 6개월짜리를 해달라, 3개월짜리를 해달라, 뭐 1년짜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해줘요. 해주는데 보통 요거는 기간이 이제 최장 기간이 한 1년짜리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장기간 1년이니까 1년 미만짜리죠. 거기다가 뭐 3개월짜리 이런 것도 이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상환 우선주.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면은 이런 우선주 있죠. 우선주는 이 주식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이 우선주 있죠. 이 우선주는 우선주 중에서 이 상환 우선주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상환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다? 현금성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요 상환 우선주는 발행회사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선주지만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부채 성격입니다. 이것이.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말은 우선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은 부채 성격이다. 갚아줘야 된다니. 좀 이런 특수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상환 우선주를 3개월 이내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분류를 어떻게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제 보시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제도 요 책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좀 종합적인 예제 한 문제씩 뭐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도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이래 이 교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이래 탁탁 넘어가기가 뭐 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예제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요거는 이제 예제가 뭐로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자, 당좌예금.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건 어떻습니까?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전이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당좌 차월 요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 그 차용증서 요거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용증서는 대예금으로 해야 됩니다. 대예금. 자, 우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비용 처리하든지 통신비 비용 처리하든지 우표가 막 대량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데 실제는 뭐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뭐 실무적으로는 다 이거 비용 처리합니다. 자, 우편한 증서 요거 현금 통화등정권이죠. 이거 배당금 지급 통지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정기예금 보니까 취득 시점이 만기 2년이다. 이제 취득 시점부터 만기가 2년이다.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만기가 2년이니까 1년 이상 되면은 장기죠. 장기 금융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면 단기고 1년 이상이면 장기인데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2년이다 이런 뜻이. 자, 한매체는 90일 한매 조건이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3개월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120일 만기니까 이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했을 때 만기가 120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넘죠. 3개월이 넘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금융 자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일자 수표 요건 어떻습니까? 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받으러옵니다 그랬죠. 이거 당좌개설 보증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좌개설 보증금은 은행에 이제 당좌를 개설하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내라 합니다. 그 보증금은 당좌를 해지하면은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이 기업이 경영하는 동안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보증금이 은행 계속 잡혀 있겠죠. 그죠? 해지를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장기 금융 상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장기 금융 자산. 장기 금융 자산입니다. 장기 금융 자산.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 자산 해봤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어떻습니까?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계산해봐라 하든지 아니면 한 2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 하나 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아마 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39페이지죠. 은행 계정 조정표가 있습니다. 자, 은행 계정 조정표. 자, 요거 잠시 후에 은행 계정 조정표 하도록 하겠습니다.